네, 안녕하십니까.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볼 건데요. 17년 7월에 출판된 제 교재 MS 독해 유형 비법을 적용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빨리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적용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형별 해법이라는 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구상의 영어 독해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5가지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5가지의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고 이 5가지의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이 총 1가지당 3개씩 그래서 총 15가지의 독해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재는 이 독해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이것을 이제 실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에 대한 설명한 교재였는데 오늘은 18년 3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글의 목적이라든가 종류 또 심경 또 어조 또 분위기를 묻는 문제는 5가지 논리적 사고력 중에 정보의 파악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고 정보의 파악이고요. 얘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문제가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드 머릿말이고 바디 본문이고 테일 꼬릿말 내지는 매진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가장 이상적인 문제는 2번째나 3번째 문장이 바디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1 문제는 18번도 그렇고 19번도 그렇고 약간 조금 다른데 그래서 좀 문제가 쉽죠. 아무래도 고1이다 보니까 18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을 왜 썼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흥분된다. 뭐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답이 나오죠. 발표하는 거죠. Announce the opening of newest Sunshine Stationery Store 해서 우리가 새롭게 문구점을 오픈하는 거를 발표한다. 그래서 그냥 답이 신설 매장 개업식 이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 그래서 2번째, 3번째 문제 안 가도 그냥 바로 첫 번째 문장을 보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 독해 문제에서 이 지문을 100%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단 한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문제 유형별로 뭐가 달라야 되냐면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게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사실 논리적 사고력이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형이 뭔지 알고 그것을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억을 해서 유형마다 그 접근 방식을 다르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학생들이 보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원래 영어를 아주 잘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다 읽고 시간이 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 수험생들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배운 것은 learn이라고 한다면 study는 공부라고 한다면 사실 우린 수험생들은 드릴이라고 드릴. 그래서 그 스킬별로 유형에 해당하는 스킬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뒤에는 하나도 안 읽어도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19번 문제를 볼까요? 19번 문제 보면 심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2번째 문제나 3번째 문장에 답이 나오는데 아까 18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 바로 밑에 바로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간 조금 넘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심경을 묻는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자, angry, 화가 났다. 주인공 심경이, 아이의 심경이 bored, 지루하다. scared, 겁났다. 무서웠다. pleased, 기쁘다. regretful, 후회하다. 란 그런 형용사들이 나와 있고요. 올라가 보시면 어느 날 I called a taxi. 자, 택시를 탔죠. 출근하는데 아직 모릅니다.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 뒷좌석에 앉았을 때 내가 브랜드 신형 핸드폰 휴대전화를 발견했어요. 어디에 있는? Sitting right next to me. 바로 내 옆에 있는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지루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후회가 된 유감스러운 이런 상황일까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I asked the driver. 운전수에게 물었죠. Where did you drop the last person off? 어디에서 마지막 사람을 내려줬습니까? 그리고 showed him the phone. 전화를 보여줬죠. 그는 소녀를 가리켰어요. 걸어가고 있는 거리를. 우리는 그녀에게 운전해 가서 창문을 내리고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그녀는 매우 고마웠죠. 자, 여기에 중요한 형용사 나오죠. 고마워했다. 그래서 답이 4번 pleased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심경을 묻는 문제 그리고 분위기를 묻는 문제는 당연히 어떤 품사, 본문에 어떤 품사에 유의해야 되냐면 형용사입니다. 절대적으로 형용사가 중요하고 가끔은 당연히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경이나 분위기를 묻는 문제는 뭐를 찾는다? 그 사람의 심경을 내지는 분위기를 알려주는 묘사하는 형용사나 분사에 집중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은 사실 중간 정도의 답이 나왔는데 thankful을 보고 우리가 기쁜이라는 것을 바로 연결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20번 문제. 밑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과 다른 것은? 자, 얘는 논리적 사고력 5가지 중에 추론에 해당합니다. 지시어 추론. 그래서 자, 추론이라 하면 논리적인 추측인데 추론. 그래서 5가지 중 하나가 추론이고, 추론이라 하면 논리적인 추측이다. 추측이다. 그럼 논리적이라는 건 어떡하냐? 이 논리적이란 말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어 추론은 근거가 되는 말이 당연히 뭐냐면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1번부터 대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대명사가 등장을 하면 지시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의 대상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 지시 대상을 확인한 다음에 2번부터 읽을 때 전부 다 이 대상을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Sorin tried to do pirouette죠. In front of her mother. 엄마 앞에서 pirouette. 이제 발레 3발로 이제 도는 것을 이제 노력했고, 그러나 마루에 넘어졌어요. Sorin은 엄마가 도와줬죠. 그녀를 마루에서 떼어내는, 즉 마루에서 일으켜주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녀가 마루에서 일하는 걸 도와줬다. 그래서 1번에서 가리키는 그녀가 누구냐면 주인공인 Sorin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그럼 2번부터는 전부 다 Sorin을 넣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가볼까요? 자, she told. 그녀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she는 계속 이제 Sorin이겠죠. She had to keep trying. 계속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If she wanted to succeed. 자, 그때 이때는 엄마네요. 그죠? 엄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성공하려면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Sorin은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She had been practicing. 그녀는 계속 노력해왔죠. 그녀는 누구겠어요? 주인공인 Sorin이 자, 계속 발레를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Sorin 해서 말이 됩니다. 그죠? 매우 열심히 지난주에. 그러나 그는 did not seem to improve.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Sorin의 엄마는 말했습니다. Sorin의 엄마가 말했고 그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3번이 뭐다? 2번은 Sorin이 맞는데 3번이 틀리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뒤에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시간 15분, 20분 남았는데 너무 할 게 없다. 그때 읽어보시든지 뒤에는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시어 추론 문제는 첫 번째에서 지시한 대상을 찾고 2번, 3번, 4번에 그 지시 대상의 명사를 넣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번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독해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리적 사고력 중에 하나, 이번에는 메인 아이디어 유형입니다. 5가지 논리적 사고력 중에 하나, 메인 아이디어 유형이고, 메인 아이디어 유형은 잠깐 여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자, 주제를 찾는 문제, 또 묘지를 찾는 문제, 제목을 찾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하나 더 어떤 유형이냐면 문단 요약, 뒤에 다루겠지만 자, 단락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를 고르는 문제. 얘들이 메인 아이디어라는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유형들이고요. 지금 이제 다룰 것은 이거죠. 주제, 요지, 제목. 자, 문제에 주장하는 바, 즉 요지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얘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교재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시간 관계상 자,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을 A,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을 B, 마지막 문장을 C라고 약속을 합니다. 100%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100% 답이 있고 영어는 어떤 위치에 주제문이 가장 많으냐면 일반적으로 70%는 앞쪽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문장에서 뭘 골라야 되냐면 타픽을 고릅니다. 타픽. 그래 핵심어죠. 핵심어. 그리고 또 이 핵심어에 대한 의견이 뭐냐. 의견이 뭐냐. 자, 얘를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결합한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정 부분 문제에서 보면 거의 한 30% 정도는, 타픽만 골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작업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 이 A에서 고른 이 타픽과 핵심어가 B에서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같은 얘기인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비교해서 타픽과 어피니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이게 있습니다. Many people think.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주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면, 그게 맞다면 이 사람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고 통념을 반박합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이 통념을 반박한 내용, 얘가 주제가 됩니다.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 그래서 딱 many people think라는 걸 딱 봤을 때 통념이 나왔구나.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자,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그죠?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한대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근데 어디에 기초해서냐면 과거의 실수들, 실패들을 기초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get trapped, 그죠? 갇히는 거죠. 그것들의 그 실패들, them은 failures, 그 실패를 갇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죠. 자, 다시 미래에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과거의 실수를 기초로 해서 그런 미래에 일어날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이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 실패 얽매이지 마라가 답이 됩니다. 하나 더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이렇게, 그죠? 예시가 있으면 또 하나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예시의 앞문장. 예시의 앞문장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이 아닙니다. 주로 주제입니다. 100% 아닙니다. 언어기 때문에 주로 주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주제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가 무조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알려준 우리가 시그널은 이겁니다. 통념을 줬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유형별로 정리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해서 이제 교재에 넣었지만, 이렇게 글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시그널이 있구나, 이런 신호가 되는 말이 있구나라는 거를 정리를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당연히 전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문장 보고 바로 2번이 답인 거를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2번입니다. 자, 또 주제가 나왔습니다. 메인 아이디어의 주제, 요지, 제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스토리텔러 시드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자, 누군지 모릅니다. 자, 물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유명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라는 시드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유명한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자가 이 사람의 얘기를 인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학자, 또 어떤 분야의 교수,
또 전문가, 자, 위인, 뭐 대통령, 물론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이죠. 네. 나름이지만 등등의, 자, 뭐 의사, 닥터도 좋고 박사도 좋고 등등 이 사람들이 언급한 의견 또 진술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을 씁니다. 써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권위의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왜 내가 글을 써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뭐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을 만한, 그죠? 뭐 공자님 말씀하셨다, 뭐 등등의 이런 교수가 뭐라고 했다, 전문가가 이렇게 스토리텔러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모르더라도 자 했구나라는 말을 보면 역시 이걸 보고 이 글의 답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시드 리머벤이라는 사람이 서치에서 보여줬는데 뭐라고? It is the story in history that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이때 강조용법.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면 뭐 이건 보고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보고도 사실 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the story in history. 바로 역사에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게? Provide the nail to hang facts on. 어떤 사실을 걸어주는 내일을 제공하는, 못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서 이야기다. 자, 비유한 표현 얘기죠. 자, 우리가 사실을 걸은 못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실을 기억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비유했기 때문에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빈칸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면 무조건 핵심어나 의견입니다. 주로 핵심어가 되겠죠. 거꾸로 핵심어는 핵심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반복어휘가 꼭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품사가 다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동의어를 쓰기도 하고요. 등등의 방법으로 자, 그 핵심어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답을 보고 이제 이걸 보고 답을 바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텔링, 그죠?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자, 바로 답을 고를 수도 있겠고, 좀 어렵다, 내 비유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문장과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tudents remember historical facts. 학생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떨 때? 그들이 tied, 그것들이 연결될 때 또 나오죠, 스토리. 이야기와 연결될 때 그 사실을 더 잘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보면 갑자기 못이 나오고 뭘 건다는 말이 나왔는데 비유했습니다. 영어에선 첫 번째 문장에 비유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오면 반드시 두 번째 문장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이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고르면 좋고, 안 되면 두 번째 문장에서 골라서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두 번째 문장에 있었죠?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두 번째 문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문 비유했고 알려줬습니다. 물론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더 정확히 나오죠. 또 스터디 뒤에 연구의 결과에서 이제 스토리가 뭐 땅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장, 아니면 적어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22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요지죠. 또 요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사람들이 뭐하도록? Tak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하라고. 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그리고 walk, bike to work. 직장에 걸어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토픽을 보면, 사람들이, 전문가가 충고하는 게 뭐냐면, 자, 계단을 이용하고 자전거나, 걸어서 가라. 라는, 자, 몸으로 직접, 평소에 이제 많이 움직임을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활동에 대한 글이죠. 자, 두 번째 문제와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비교해 봅니다. 자, these를 보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험을 보는 영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영어 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른다면, 단연코 저는 these입니다. 디스. 복수는 당연히 디스고요. 디스는 뒤에 명사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오든 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디스는 무조건 바로 한 문장의 내용이나 명사를 강조합니다.
바로한 문장의 명사나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로 핵심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것들은 좋은 전략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면에 나왔던 계단을 이용하고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란 얘기죠. 이 글의 토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좋은 전략이에요. 또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죠. climbing stair, 계단을 오르는 것은 좋은 운동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walk or ride bicycle,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교통수단으로 가장 자주 그들의 욕구를, 피로를 만족시키죠. 육체적인 활동.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이렇게 육체적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를 읽고 마지막 문장을 안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문장 안 가고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죠. however. 역접의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B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을 가는데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문장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번호를 묶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을 봐야 되는 경우, 여기에 문장의 앞에 연결사나 그 두 번째 문장과 이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지시어가 쓰인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문장을 꼭 봐야 되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냥 수학 공식, 구학도 아니고 산수면 산수,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face barriers,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 장애물에 직면하는 거예요. barriers, 장벽들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에 직면하는데, 환경에서 어떤 거? prevent, 선행사는 barrier죠. 그래서 이게 토픽입니다. 의견입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장벽이 있다 이거겠죠? 어디 환경에. 그래서 어떤 거냐면 prevent such choice, 그러한 선택들, 이것들, 이러한 운동을 위한 육체적인 활동을 위한 이런 선택들에 대한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환경 안에, 인바 환경에. 그래서 이 글의 토픽은 physical activity고, 이 사람의 의견은 그걸 하고 싶어도 장벽들이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죠. 일상에서의 운동. 그게 바로 뭐냐면 physical activity가 되는 거고, 주변 여건의 영향, 그게 바로 barriers in their environment.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토픽은 네모를 치고, 의견은 밑줄을 쳐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토픽은 네모를 치고 의견은 밑줄을 쳐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도 딱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딱 그래서 여기 딱 있고 여기 딱 있죠? 그 중요한 연결사에 동그라미 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죠. 제대로 내가 잘 풀었는지 실수 안 했는지 풀 때도 딱 전혀 실수 없이 검토도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토픽은 네모, 그거에 대한 어피니언은 밑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제목도 나왔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How can you teach our children? 자,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의문문이 나오면 의문문은 절대로 주제는 아닙니다. 이 의문문에 대한 답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얘가 바로 이제 주제문이 되고요. 주제문이 되고, 자, 그러면 의문문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진 않습니다. 의문문도 중요합니다. 의문문은 주로 이 글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토픽, 핵심어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 핵심어에 대한 어떤 opinion, 의견을 이제 답에서 알려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고르시면 그냥 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가르칠까? Broad range of information.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를? 기억하는 걸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let, 또 중요한 게 나온 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명령문이죠. 물론 여기는 let이 청유문에 해당하지만 내가 입증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린 수험생이 이걸 읽으면서 여기부터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입증하게 해주세요. 뭐를? 당신에게 데디아를. 모든 사람들이 potential geniuses, 잠재적인 천재들이다. 자, 위드 부대 상황이죠. 뇌들이 고안된 채로, 제가 틱톡치게 해설할 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뇌들이 고안된 채로 어떻게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도록 많은 양의 정보를 뭘 통해서? 메모라이징, 기억화를 통해서. 뭐에 의한? 나왔죠?
반복. 자, 그럼 이 글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반복을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끝났습니다. 선택지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얘기 내지는 반복에 대한 레피티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찾아보면 자, 여기 보시면 레피티션 여기 있죠? 여기에 반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이면 2번이냐?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게 좋다고 했는데 1번은 too much repetition. 너무 많은 반복은 창조성을 죽인다? 부정적이죠? 아닙니다. 5번입니다. 반복과 categorization, 범주, 분류하는 뭐다? 메모리의 기억이다. 여기 보시면 children to memorize, 그죠?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repetition이 의견이고, 뭐 어느 쪽은 뭐 토픽을 봐도 되는데,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를 찾는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몇 줄? 하나, 둘, 셋, 넷, 네 줄 정도로 길게 나오면 무조건 중요 문장입니다. 반대로 끝쪽에 네 줄, 뭐 다섯 줄 이렇게 길게 나오면 보충 문장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23번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답을 골랐습니다. 그죠? 우리 하우앱을 보고 답을 골랐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그러면 이렇게 끝쪽에 길게 나와 있던 문장은 절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충 문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앞에 있다. 이것처럼 아까 24번처럼 앞쪽에 이렇게 긴 문장들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주제 문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글은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데 뭐가 필요하다? 레피티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레피티션이 필요한다. 그럼 카테고라이제이션 어디 있을까? 뒤에 있겠죠. 뒤에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을 풀어야 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뒤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토픽과 의견을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그냥 3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중간은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25번입니다. 아무래도 고1이고 3월 모의사 보니 조금 수험생들이 조금 쉬운 유형인 실용문, 도표 그래프 쪽이 많이 나왔는데 또 5가지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중에 하나가 정보의 파악 유형이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중에 5가지 하나 정보의 파악인데 여기엔 또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내용 일치 그리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18번, 19번에 했던 글의 종류가 뭐냐, 글의 목적이 뭐냐, 어조가 어떠냐, 뭐 신경이 어떠냐, 뭐 분위기가 어떠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 사고력 중에 정보의 파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도표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스텝 1, 첫 번째 문제를 도표의 제목을 봅니다. 자, 보시면 How United Kingdom Adults Access News. 자, 영국 성인들이 이제 어떻게 뉴스에 접근하는 거야 라는 거죠. 물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있지만 그래도 확인합니다. 더 빨리 자 확인하면 이게 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럼 1, 2, 3, 4, 5번을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를 다 우리가 이제 보고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죠? 내용 측면이 똑같습니다. 여길 갑니다. 여길 가서 거꾸로 하나씩 말 그대로 정보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일치불이치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이 표에 대한 설명일 거고 1번을 보시면 TV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2번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웹사이트나, 앱스가 나오고, 어플. 그 다음에 라디오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이 매거진스에 대한 얘기고, 5번이 뉴스페이퍼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씩 비교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TV가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뉴스를. 그죠? TV가 가장 인기 있는 TV 여기 있죠? 그럼 됐습니다. 1번 넘어가고, 1번 아니고, TV는 아니고. 두 번째. 2번을 보면 웹사이트 and 앱스가 was the first popular way 2013년에 네 번째였다.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였죠? 그리고 세컨드로 2014년 두 번째로, 그죠? 2014년 되면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라디오에 대한 얘기. 자,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방식이었는데 떨어졌다. 네 번째로. 라디오 어디 갔죠? 라디오 여기 있죠? 있는데 떨어졌죠? 어디 갔나요? Where's the first? 라디오가 네 번째로 떨어졌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잡지 볼까요? 자, 성인의 잡지는 2014년에 더 높았다. 2013년. 잡지를 보면, 이거 틀렸네. 그죠? 2014년이 더 낮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부르고,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정보의 파악 문제는 정답을 고르고 나서 반드시 여기다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 왜 해야 될까요? 역시 검토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다 밑줄을 쫙 쳐놓으면 얘가 틀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내문입니다. 역시 실용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용문은 어떻게 한다? 먼저 제목만 먼저 본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2018년에 에코 애드벤처, 환경, 생태계, 모험, 캠프에 대한 그리고 선택지를 갑니다. 선택지 가서 밑줄 칩니다. 핵심어가 될 만한 명사에 밑줄 칩니다. 자, 그래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얘기, 2박 3일, 자, 참가비 얘기, 식사 비용 얘기, 캠프 배낭 얘기, 그 다음에 등록이 3월 16일이라는 거 표시하고 이제 하나씩 비교. 자, 하나 읽고 비교. 그래서 익스플로러 우즈 테너시에서 자, 스풀 탐험하자. 여기 나오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환영된다. 그래서 자, 이거 답이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3 days and 2 nights, 2박 3일. 그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오면 1인당, 150달러고 모든 식사 포함된다. 확인합니다. 상가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맞죠? 이렇게. 또 이런 활동이 어떤 게 있냐면, 자연학습, 하이킹, 클라이밍, 이게 있다. 이게 없죠? 다음, 모든 참가자는, 배낭을 받는다. 여기 있죠? 그럼 이게 틀렸겠죠? 자,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의 파악은 매칭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본문들 하나 읽고 확인, 하나 읽고 확인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가시면서 찾으면 실수를 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예, 됐습니다. 네, 27번입니다. 실용문은 쉽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일치하는 것이네요. 자, 보시면 선택지에, 자, 온라인 투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상위 5개 디자인, 그 다음에 참가 한 명당 1개의 작품만 출품한다라는 거, 또 색상의 수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또 로고 색상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로고 색상에 대한 얘기. 5번째, 수상자는 자신 디자인이 인쇄된 티셔츠를 받는다. 수상자 얘기. 그 다음에 자신의 디자인이 인쇄된 거에 대한 얘기. 또 올라가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Teacher Design Contest. We are looking for teacher design for radio music festival. 찾는다. 확인. 없죠? 다시 올라갑니다.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팀은 will select the top design. 5개의 디자인을 선택할 것이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택한다는 말이 없죠. 그냥 상위 5개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팀이.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죠? 또 하나의 대상 수상자는 선택된다. 온라인 투표. 대상만 온라인 투표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아니고요. 또 넘어가면 디테일, 데드라인 서밋 제출에 대한 마감일은 2018년 5월 10일. 마감일 안 나와 있고, 다음. 새 작품이 허락된다. 참가자당 나왔죠? 참가자당 1개가 아니라 3개니까 틀렸고, 이렇게. 또, 디자인은 프린트된 자, 하얀 티셔츠에 없죠? 다음, 엔트리 목록, include up to 3 colors. 자, 그래서, 3가지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 색상의 제한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몇 개? 어디 갔죠? 3가지 색깔. 또, You can use the radio music festival logo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허락되지 않는죠. 색깔을 바꾸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문 읽으면서 그냥 비교하시면 그러면 실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실수를 하지 않고 실용문은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역시 내용일치, 정보의 파악 문제죠. 자, 아까는 도표 그래프로 돼 있고 얘기는 글로 나와 있는 차이만 있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또 핵심어가 될 만한 명사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에 표시를 하면 돼요. 2092년 우주왕복선 얘기, 93년에 나사 얘기, 다트머스 대학 얘기, 환경학과 얘기, 3살, 그 다음에 시카고 얘기,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학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주인공인 메시 제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씩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슨 was named, 이름이 붙여졌죠. First Black Woman Astronaut,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 1987년에. 자, 그러면 우주왕복선 아직 모르죠. 자, on September 12, 여기 나오네요. She boarded the Space Shuttle, 인디버라는 우주왕복선 탑승했다. 맞죠? 다음. 됐고, 제미슨 left National Aeronautic Space, 나사죠. 1993년에 했다. 없죠. 나사를 left, 떠났다. 그게 맞죠. 자, 그 다음에 he was professor, 교수였다. 환경공학의 다스머스 대학. 자, 보시면 대학 환경학 교수였다. 있죠. 이렇게.
한 문제씩 비교. 또 제미스는 태어났다 데케이터에서 알라바마에, 그리고 시카고에 나오네요. 가족과 함께 이사 갔다. 그녀가 3살 때, 그럼 3살 때 이가 있다 맞죠? 그럼 답이 5번이겠죠. 뒤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쭉 보시면 스탠포드, 코넬이네요. 의학학인 여기 보면 메디컬 디그리를 받았는데 이렇게 밑줄 치라는 거죠. 밑줄 쳐놓고 여기도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여기는 코넬 의과대기인데 스탠포드로 되어 있으니까 스탠포드니까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용일치 문제, 특히 정보의 파악 문제는 답을 고르고 나서 반드시 근거가 되는 부분을 본문에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실수도 안 하고 검토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29번 어법이 나왔습니다. 자, 뭐 요즘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어법 둘 중에 하나 고를 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 문제죠. 박스 문제 어떻게 푸느냐. 자, A, B 두 개를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얘들이 둘이 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넣는 거죠. 우리가 푸는 거 뭐냐면 A와 B가 갖고 있는 차이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차이점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박스 문제는 그 문장만 보면 됩니다. 이거 다 읽고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봅니까? 반드시 박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 봅니다. 박스가 있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자, 이게 바로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법이 아니라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스트럭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직독직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독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읽는 거죠. 단 우리가 한 번에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길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의 덩어리, 절과 구, 클로즈 프레이즈 단위로 묶어서 이 덩어리들을 끊어서 이렇게 읽는 건데, 이 끊어있는 기준들이 대부분 다 어법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법 문제를 뭐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 문제만 열심히 보고 문법 책만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독해를 할 때 이렇게 직독직한 훈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여기죠. 자, 보겠습니다. 1856년에 그는 방수 처리를 한 거죠. 단순한 박스 카메라를 어태치드죠. 그러면 방수 처리했고 붙였죠. 그것을 막대기에. 그리고 나오네요. 그럼 병치병렬이네요. 그래서 waterproofed, attached, and lower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lowered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치병렬.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and나 but, or가 있으면 뭐 99% 병치병렬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B는 자, near the surface. 자, 표면 위에. 자, 위치냐, where냐, 위치냐. The water is cl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도 해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 문장이 the water is clear. 뭐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뭐 관계 부사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있으면 관계 대명사지 라고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독직현하면서 해석을 통해서, 자, 문장을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I know the city. He visited라는 문장이 있고요. 문장이 있고, 똑같이 I know the city. 삐리리 he live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구나. 그럼 관계대명사. 얘는 자동사구나. 그러니 관계부사. 라고 풀 수, 얘는 뭐 더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봤는데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동사 타동사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볼까요? 자, 나는 도시를 안다. 그럼 일단 도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넣습니다. 위치를 넣죠? 자, 위치를 넣었더니 얘 주어가 보입니다. 그럼 목적격이죠.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위치가 가리키는 건 city고 목적격, 즉 목적어니까 목적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가 방문했다. 됐죠? 그럼 맞은 거예요, 그냥. 다시요. 나는 안다 그 도시를. 위치가 있는데 뒤에 주어가 보여? 목적격이구나. 그 도시를 그가 방문했다. 된다고요. 자, 밑에 거 볼까요? 나는 안다 그 도시를. 역시 city니까 위치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주어 보여요. 그럼 목적격 해석합니다. 그 도시를 그가 살았다. 이상하죠.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죠? 해석이 이상하다는 거 벌써 틀렸다는 거죠. 도시를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in which, 그래서 where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평소 학습에서 독해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관계대명 관계부사를 이해하시면 되고 문법적으로 구조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고 얘는 자동사다.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수식하는 연결하면서 수식하는 문장 연결하면 수식하는 부사, 즉 관계부사가 필요하다. 문법적으로 이런데 해석을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도 표면에서죠. 표면 가까이에 거기에서 그죠? where죠. 장소니 거기에서 물이 깨끗하다. 말 되죠? 그냥 외웁니다. 이렇게. 자, 거기를 물이 깨끗하다 아니잖아요. 왜?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격일 텐데 거기를 물이 깨끗하다 이상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답이 where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독해와 또 어법을 연결한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좀 기네요. 여기네요. 자, at greater depths 더 큰 깊이에서 뭐 삽입된 거 패스하고요. 어법 문제니까. 깊이의 사진술은 is the principal way, 주요한 방식입니다. exploring mysterious deep sea world. 자, 신비로운 깊은 바다의 세상을 탐험하는 주요한 방식입니다. 95%의 그것이. 자, 제가 직독치 해설 강의한 걸 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거 월드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95% 그것이 뭐냐면 깊은 바닷속의 세상이니까 그 95% 그 세상이 왜 여기 주어가 있죠? 동사가 있죠? 그럼 주격이 되는 거죠. 그럼 주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세상이 never seen, 봤냐, 보여졌냐. 당연히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풀죠. 이전에 보여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석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비로운 깊은 바닷속 세상을 탐험하는 거죠. 95%의 위치, 즉 world죠. 세상이 왜 동사가 보이니까 주어로 해석한다. 세상이 has never, 결코 보지 않았다, 결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Lord where 2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0번. 자,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어휘 문제는 또 5번째 논리적 사고력의 어법 어휘 문제로 또 논리적 사고력의 분류가 되는 유형인데요. 자, 낱말 학습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정답은, 이 단어 중에 정답은 반대말이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정답은 반대말.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반대말이 아니고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어색하네,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것이 누가 봐도 오답이다, 잘못 쓰였다는 걸 알려주려면 반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thful, 신뢰할 만한, 반대 신뢰 못한, 발달시켜요. 아니 발달 못해요. 퇴행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고, 반대는 uncover, 폭로해요. 반대말을 가리는 게 될 거고, avoid, 피해요. 반대말은 피하지 않는 거고요. comfort, 편안하게 해줘요. 위로해줘요. 반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서 반드시 뭘 기억합니까? 미리 내가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반대말로 잘못 쓰인 게 있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독 설명은 다 했지만,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직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강한 관계에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이익에 by being open, 위에 honesty죠. 정직함으로써 어디에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그리고 진실된 견해를 줘야 되죠. 맞죠? 왜? 정직한 거니까. 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접근은 당신이 벗어나는 걸 도와줘요. 불편한 사회적인 상황들, 그리고 친구를 사귀게 해주죠. 정직한 사람들. 이 원칙을, 단순한 원칙을 따라라. 인생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이 발달시킬 때 명성을, 됐죠? 그래서 어떤 명성?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발달시킬 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있는 문장 가면 돼요. people, 사람들이 who lie,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죠. 누군가 위협할 때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게 또 위협하는 거죠. 가려준다고 위협하는 게 아닐 거고, 당연히 거짓말을 폭로하게도 위협하면 또 그렇죠. by living true to you,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삶으로써 여러분은 피하게 되죠. 많은 두통들을. 다 맞네요. 5번이겠죠. 뭐.
답이 comfort가 아니라 hurt였죠. 상처를 주는, 괴롭히는 뭐 이런 얘기죠. In the long term, 장기간에서 거짓말은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훨씬 더 상처를 준다, 피해를 준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좋다는 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안 읽어도 이렇게 밑줄이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봐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기억하셔야 될 건 반대말. 반대말로 쓴 것이 답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1번입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인데, 사실 빈칸 추론이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아까 메인 아이디 유형 중에 하나인 빈칸 추론, 그 전에 주제, 제목, 요지를 잘 훈련한 학생들은 빈칸 추론의 원리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 전에 간단히 뭐 말씀드리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빈칸의 내용은 반드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통일성이 뭐냐면 단락안의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그게 단락이란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일성이기 때문에 빈칸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빈칸 추론이죠. 추론이 아까 뭐 있냐면 논리적인 추측, 논리적인 게 뭐라 그랬죠? 네,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빈칸의 내용에 들어갈 말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 빈칸의 근거, 즉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장은 뭐냐? 중요한 문장의 순서는 바로 앞문장 혹은 가끔 뒷문장이고요, 혹은 첫 문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에 근거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당연히 빈칸 처리에서 물론 빈칸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근거를 알려주는 문장은 뭐냐면 바로 앞문장 혹은 가끔 뒷문장,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은 또 첫 문장,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빈칸 처리 문제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읽으면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시어, 연결사, 그 다음에 반복 어휘를 기억합니다. 자, 얘가 영어에서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시그널이 세 가지입니다. 그 MS 독해 유형 비법 책에 제가 그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썼는데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요 세 가지만 기준으로 해서 뭐 더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요것만 가지고 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뭘 문제를 읽느냐? 여기서도 읽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읽을 필요 없이 빈칸 문장을 먼저 봅니다. 자, 갑니다.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자, 뭔가 가치 있는 걸 생산하기 위하여. 자, 삽입됐죠? If it ever. 어쨌든 일어난다면 가치 있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require years of such period labor. 자, 가치 있는 걸 생산하는 것은 뭐냐면 요구하는데 수년간의 그러한 삐리리한 노동을 요구한대. 자, 서치잖아요. 서치요. 그죠? 그러한 삐리리한 내용. 그럼 어디를 보면 될까요? 바로 앞문장을 보면 되겠죠? 바로 앞에 어떤 삐리리한 노동이었는지 앞에 나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작가가 sit down a desk, 책상에 앉아요. produce a few hundred words, 수백 개의 단어를 만들어요. decide, 결정합니다. 어떻게? they are no good, 소용이 없구나, 쓸모없구나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throws them in the bin,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럼 끝났죠? 어떤 노동이에요? 1번, 협동하는, 생산적인, 결실이 없는, 이렇게 되겠죠. 열심히 몇백 개 단어 만들고 쓸모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fruitless, 결실이 없는, 보람이 없는 노동,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 더 있죠? 뭐가 빈칸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근거가 되는 건 뭐다? 제일 중요한 바로 앞문장. 그래서 빈칸 있는 문장을 읽고 여기 보시면 너무 중요한, 너무 고맙게도 이런 말을 써주는 거죠. 답이 바로 앞문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읽을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빈칸 볼까요? 빈칸 어디냐면 두 번째 문장이 있네요. 앞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빈칸 추론에서 단락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에, 즉 앞에 빈칸이 있으면 이 문장은 하늘이 갈라져도 주제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 좀 이렇게 문장이 좀 길 수도 있고 뭐 단어 하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는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주제에 대한 보충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보충 문장들을 보고 이 주제문에 들어갈 걸 고르면 됩니다. 볼까요? 자, merchandisers often use the back words. 자, 상품 판매자들은 종종 back word, 뒤쪽 벽을 이용한대요. as a magnet, 자석으로. because 왜? 그것이 대디할 의미하기 때문에. 자, 모르죠? 뒤쪽 벽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 보면 알까요?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뒤에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그널 나오죠. 지시어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is입니다. this. this는 뭐다? 글의 주제문이나 핵심어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this, 이것은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문장의 내용이 주제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뒤쪽 벽이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뭐 때문에? distance,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여행한, 즉 뭐 손님들이 걸은 거리겠죠. 거리는 relate, 관련이 있죠. 더 직접적으로 어디에? sale, 판매에 per entering customer, 입장한 손님당 판매에 관련이 있대요. 손님들이 걸어간 거리들이 뭐보다 any other measurable, 다른 어떤 측정 가능한 뭐 소비자 변수보다 이 손님들이 와서 걸어간 거리가 아주 좋은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손님이 어떻게, 뒤쪽 벽은 뭐다? 걸어갈 거리다라는 얘기죠. 그럼 걸어갈 거리를 찾으면 되죠? 그죠? 여기 있네요. 끝까지 걸어갈. 끝벽은 그 걸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뭐죠? distance travel relate more direct sale per, 이거죠. 똑같이, 문장 똑같죠? 이것은 이거다. because,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문장.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웠는데, 바로 앞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자, 지금과 같이 빈칸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처럼 앞에 있으면 뒤에 보충 문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앞 문장을 보면 여기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전혀 볼 필요 없이 바로 뒷 문장을 보고 이렇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네, 3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빈칸 추론해서 빈칸이 끝에 이쪽에 있죠. 자, 똑같습니다. 뭐, 마지막 문장을 보면, 빈칸 있는 문장을 보면, as old saying goes. 자, 속담에 있듯이, 일단 뭐라고? 삐리리다 하는 거죠. 삐리리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뭐, old saying, 속담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앞문장 보시면 돼요. 앞문장 보시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신유형이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재작년인가요? 2016 재작년이네요. 나와서 굉장히 뭐 어려웠다. 국가직인가 나와서 어려웠던 문제가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빈칸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이 문장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글이 끝난 얘기다. 결론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이 더 있다라는 거는 뭐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Choice and consequence, 선택과 결과는 go together. 3점짜리죠. 이건 1점짜리 수준. 자, 선택과 결과는 함께 간다. 뭐처럼? Like mashed potatoes and gravy. gravy가 육수인데, 모른다 쳐도, 아무튼, 뭐, A, B, 두 개처럼 함께 간다. 선택과 결과 함께 간다. 그러면 이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조건 뭐와 뭐가 함께 하는 거. 동시에 일어난다. 그것만 고르시면 돼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몇 번이죠? 이거 3번, 그래서 4번이 되죠. 이 픽업 한쪽 끝을 잡으면, 다른, 반대편 쪽을 잡는 것이다. 답이 그냥 4번, 이렇게 됩니다. 네. 너무 쉬운가요? 네. 빈칸 추론이 사실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빈칸처럼 묶어서 한번 강의를 올릴까 하는데 좀 바빠서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34번입니다. 자 끝쪽에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이런 연결사를 주죠.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그러므로 클래스 학급은 that 어떤 학급이냐면 seem to 수업이 involve just you 단지 너를 포함하고 너의 동료 친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업이 in fact 또 오네요. 강조죠. 뭐 이게 무조건 주제문이라는 얘기죠. is 삐리리다 그랬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건 당연히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 겉보기에는 너와 뭐 친구들과 선생님이 포함된 걸 보이는 수업이지만 사실은 삐리리다. 어딜 보면 되나요? 무조건 바로 앞문장 보면 되죠. 앞문장 볼까요?
어디부터냐면, 여기네요. 자, someone. 어떤 사람이, also 역시 had to write a textbook. 교과서를 써야 되고요. with the assistance of many other people.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프린터, 인쇄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서점의 정원들 도움으로 그것이 도착합니다. 당신의 손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친구들, 선생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다? 이런, 같이, 도움으로, 이 수업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프로덕트 제품 생산물이다. 뭐에? 수백 명의 사람들. 여기 나온 건 뭐, many other, peopl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하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빈칸 추론은 빈칸이 있는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앞문장, 가끔 그 다음 문장, 아주 가끔은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5번. 자, 얘는 자 논리적 사고력의 5가지 사고력 중에 하나, 통일성, 일관성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 중에 통일성, 일관성 중에 일관성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일관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지금과 같은 문장 순서 정하는 문제와, 자, 이따 나오겠지만, 주어진 문장 넣기에 해당하는 유형이 바로 일관성. 영어의 글은 논리적인 연결, 흐름을 갖는다. 일관성을 묻는 문제고요. 이 일관성을 알려주는 시그널. 아까 말씀드린 그 시그널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지시어, 그 다음에 연결사, 반복 어휘. 자,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해서 한번 적용해서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시어는 세모, 그죠? 연결사는 동그라미, 반복어인 네모, 이렇게 기억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읽고 A 읽고 B 읽고 C 읽은 다음에 A, C, B 같아요. 근데 다시 잘 생각해보니까 또 C, B도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끝난 거죠, 이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2번 읽고 3번 읽어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얘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짝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시하면서 어떻게 짝을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suppose that. 가정해봐라. You are busy working. 자, 바쁘게 일해요. 프로젝트로 어느 날. 그리고 you have no time. 시간이 없어요. 점심을 살. All of a sudden. 갑자기. sudden이죠. Your best friend. 너의 최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타나죠.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도입입니다. 모르죠? 자, 그 다음 A, B, C에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지연반을 찾습니다. 자, A 보시니까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 보이죠? 지시어, these, 그 두 가의 경우. 그럼 이 앞에는 두 개의 경우들이 나와야 됩니다. B 보입니다. he가 나오죠?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가 누군지. 그가 너에게 말하죠. 데디야라고 말합니다. 자, 연결사 나오네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연결되는 지시어가 벌써 보입니다. 자, he는 누구냐면, your best friend죠. best friend입니다. 그러면, 자, B가 이제 첫 번째 와야 됩니다. 자, 빼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이 두 개의 경우의 핵심이 되는 차이는 그랬죠. 그러면, 경우가 두 개가 와야 되죠. 그러면 친구가 온 경우와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등장한 경우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A가 끝에 가고 그 다음에 C가 사이에 오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게 답을 골라놓고 해석을 하는 게 검토입니다.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고 지연반, 시그널을 이용해서 짝을 찾아서 답을 골라놓고 그럼 B, C, A면 3번이 되겠죠? 해놓고 B, C, A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검토하는 게 문장수어를 푸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요즘 그 빈칸 추론 이상으로 어렵다,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것 또한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네, 36번입니다. 자, 시그널, 일관성의 시그널 다시 말씀드리면 일관성의 시그널은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 지연반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근데 아까 문제는 지시어로 거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죠? 지시어로 풀렸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반복어휘로 풀어야 됩니다. 자, 아까는
지시어 연결사를 중심으로 풀었다면 한 문제는 반복 어휘로 풀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어렵느냐? 당연히 반복 어휘를 푸는 게 조금은 더 어렵겠죠. 왜? 지시어 연결사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너무 쉽게 보이는데 그래서 문제 2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문제가 3점짜리가 많은 이유, 그리고 3점짜리에서는 뭐를 푼다? 반복 어휘에 중심을 둔다라는 걸 우리 수험생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첫 번째는 지시어 연결사 위주로 쉽게 풀어.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지시어 연결사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반복 어휘를 꼭 확인해야 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이 이 MS 독해용 비법 책 교재 사고 제 강의는 안 들어도 이렇게 제가 무료로 이제 모의사 나올 때마다 해설 강의 올린 것만 열심히 또 기존에 했던 것들만 열심히 들으셔도 이게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을 정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If you start collecting and analyze data. 자, 여러분이 모으고 분석하기 시작해야 데이터를 한다면 뭐 하지 않고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 질문을 clarifying. 그죠? 명확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trying to answer. 그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그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분석 수집만 하면 아마도 doing harm이죠. do harm은 피해를 주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doing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do good. 이익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주는 거다라고 도입이 나왔습니다. 탑픽이죠. 그래서 답에 대한 clarifying,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 뭐 해라. 아무튼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로 여기 탑픽을 주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도입이니까. 자, A, B, C가 또 역시 지연반을 찾아갑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여기 the design plan이 나오죠. 정관사 더 중요한 지시어죠. 정해진 거니까. 자, 디자인 플랜에서 여러분은 분류합니다. 클래리파, 명확히 합니다. 이 문제들을 그냥 쭉 읽어봅니다. 그냥 훑어오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봅니다. 정확하게 뭐가 없어요. 지시어가. 당신은 여러분은 end up drawing a flood. 그냥 홍수에 빠진다. 이렇게만 돼 있네요. 자, C를 보시면, 연결사 있네, 고맙게. 게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뭐 하는 거? 계획을 down on paper. 종이에 적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어가 더밖에 없고 연결사 인어디션밖에 없습니다. 그죠? B에는 확실한 지시어 연결사 반복 어휘가 안 보입니다. 자, 뭐를 찾느냐? 얘를 찾아야죠. 그럼 빨리 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디자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B하고 C에 가서 빨리 디자인 플랜을 빨리 찾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여기 보이죠? 디자인 플랜. 어떻게? 디자인 플랜이죠. 부정관사 정관사 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 B 다음에는 무조건 A겠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어휘죠. design plan,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the design plan. 그래서 BA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정하면 되죠. C가 앞에 갈 것이냐, 끝에 갈 것이냐. 찍어도 그래서 BA, BAC냐, CBA.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자, 그러면 C가 앞에 갈지, 뒤에 갈지를 잘 따져보면 BAC인데, 여기 힌트가 되는 거죠. 부연 추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저 교재에 보면, 앞쪽에 있는 연결사가 굉장히 제 비중을 많이 해서 연결사 정리를 좀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책에 연결사가 상당히 영어에서 특히 수험생들에게 중요한데, 연결사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리해놓은 문법책, 독해책이 없어서,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연결사를 많이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연 첨가가 뭐냐면 in addition과 가장 대표적인 부연 첨가의 연결사는 also입니다. 물론 more, over, for, furthermore 등등과 같은 다른 부연 첨가 연결사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연결사 대표 연결사는 부연 첨가는 in addition과 also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부연 첨가한다는 것은 자, 앞에 했던 내용과 같은 종류의 무언가가 부연 첨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운동을 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잤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잤다. 전혀 부연 첨가가 되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연 첨가가 되려면 뭔가 같은 종류가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어제 6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했다. 게다가 영어도 또 5시간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같은 종류의 무언가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어디션을 보고 이 뒤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putting your plan down on paper will not only clarify. 이렇게. 자, 동명사를 주어로 한 이 구조와 내용들을 눈여겨보시고, C 앞에, C가 첫 번째 오려면 이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다고요. 부연천. 여기에 덧붙이는 게 아니죠. P를 준다, 이익보다는. 게다가, 말이 안 이어지죠. 그러면 A 뒤에 볼까요? A 뒤에 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Developing this plan. 이 계획을 발달시켜요. 여러분이 리서칭 하기 전에 하는 것은 또 뭐가 된다? 좋다. 근데 게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중요한 동명사. 그게 바로 이 부연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연첨가 그냥 막연히 뭐 게다가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데 사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반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단어 외운 거나 마찬가지고 연결사는 그렇게 그냥 뜻만 알고 넘어갈 단어가 절대 아니고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논리적인 언어가 됐다. 세계 공용화된 게 지시어와 연결사 발달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한다. 게다가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죠? B, A, C 해서 2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까 거보단 당연히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왜? 반복 오일 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항상 두 번째게 3점짜리 나오죠. 물론 둘 다 3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가끔 요즘은 있는데 자, 요 세 가지의 시그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7번입니다. 자, 일관성이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장을 하나 주고 이 안에 단락에 들어갈 위치를 넣으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원래 이 안에 있던 문장이에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문장인데 밖에 빼놓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역시 여기에 100%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반이 있습니다. 지연반이 있는데 그 지연반을 보고 여기서 시그널인 지시어 또 이제 연결사 아니면 반복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글의 문장에 앞에 올 내용이 뭔지 혹은 뒤에 올 내용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시어하고 연결사는 뒤에 올 내용을 알기는 어렵겠죠? 왜?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어, 또 앞과의 논리적인 연결을 보여주는 반복어휘이기 때문에 지시어나 연결사가 있으면 앞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 그게 없다면 이 뒤에 내용에 이 주어진 문자가 반복된 어휘가 나오겠죠. 자, 다시요. 지시어 연결사가 있다면 앞문장과 이어지는 걸 통해서 앞의 문장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없다면 이 문장의 뒤에 문장과 뭔가 반복된 어휘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반복 어휘는 동일어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썼던 단어 그대로. 또 동의어, 같은 뜻의 다른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자, 품사가 달라요. 앞에는 명사 썼는데 형용사로, 동사를 썼는데 명사로, 다른 품사로 반복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쓰기도 하고, 명사면 명사에 같은 뜻의 다른 단어, 형용사면 형용사, 또 동사면 동사에 동의어가 또 다른 품사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자, 기억을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캠핑 트립, 캠핑 여행에서 아까 했죠? 관계부사는 그냥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은 attempt, 시도합니다. 얻으려고. 뭐를? maximum reward, 최고의 보상 얻으려고. the other camper, 다른 캠핑하는 사람들로부터. in exchange for, 뭘 대가로? 그 use, 활용하는 걸 대가로 그나 그녀의 재능을 하는 캠핑 여행은 빨리 끝나게 되죠. 재앙, 그리고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 자, 지시 연결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주어 동사죠. 자, 캠핑 트립이 이렇게 하면 서로 자기가 맥시멈 리워드 받으려고 이기심을 부리면 재앙이 되고 불행해진다라는 이 내용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뭔가 반복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죠. 다음. 이 첫 번째 문장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가끔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타픽은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적어도 타픽은. 그래서 필랍스 G. 고헨이라는 사람이 철학가가 제공하죠. 예시를 캠핑 트립을 뭐로써 비유한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비유를 캠핑 트립을 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캠핑 트립에 대한 얘기고, 이걸 통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복된 어휘, 지시어가 없기 때문에 반복 어휘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캠핑 트립에서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unimaginable 소리.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say something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저녁 식사를 했고 그러므로 you can't eat it. 그 먹을 수 없어. 네가 나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내 뛰어난 요리 기술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문제 이어지네요. 어느 사람이 cook dinner,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은 텐트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정화하고 등등. 각각의 뭐에 따라서 with 그나 그녀의 능력에 따라서 아직 반복되는 게 안 나옵니다. 모든 이 제품들은 능력들 하면 되겠죠. 이 위에 나온 것들은 공유하고 spirit of community, 공동체 의식이 모든 참가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그 경험은 would be 여기 나오네요. would be ruined. 어디 나오죠? disaster on happiness. 그래서 그래서 재앙이 되고 불행해지는데 게다가 파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지시어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어휘가 된 걸 보고 여기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주어진 문장, 아까 문장수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 위치를 고른 문제 중에서도 지시어 연결사 없이 반복어휘가 나온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죠.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38번 같이 보시면 자, 요즘 들어 추세가 이제 아까 말씀 통일성, 일관성 이 유형들이 문제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지시어 연결 반복이 위한 시그널 훈련과 또 문제 적용하는 연습 방법들에 대한 적용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아까는 반복어휘였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사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어떤 문제건 통일성, 일관성에서 특히 일관성 문제에서 한 문제는 지시어 연결사 위주, 하나는 반복어휘 위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많은 현재의 이야기들이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 훨 더 적은 결정적인, 확정적인, 절대적인 그런 결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대조죠. 자, 그러면 현재 이야기는 어떤 단정적인, 확정적인 결말을 덜 가진다. 그럼 앞에는 뭐겠어요? 확정적인 결말을 갖는다. 라는 말이 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되겠죠? 지시어 연결사는 뭐다? 앞에 있는 내용을 알려준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의 기준인 문제 읽어볼까요? 자, 고전 동화에서 갈등은 종종 영원히 해결돼요. 여기 벌써 힌트가 나오네요. less definitive라는데 영원히.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영웅과 여걸들은 have happily ever after. 그 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1번이네, 그죠? 반대로 많은. 그러면 검토를 해볼까요? 뒤에 문제 보시면 the conflict in those stories 이렇게 나오죠? 자, 어디 보이죠? 반복어휘. stories 이렇게 돼 있죠. 자, 검토하는 걸 이제 주어진 문장 넣기에 검토하는 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자, 문장을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지금 이걸 예를 들까요? 자,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간다. 1번에 들어간다. 라고 내 결정을 했습니다. 뭐 2번이 3번이건 들어간다 하면 영어는 일반적으로 99% 이 뒤에 또 시그널이 나옵니다. 시그널,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가 나와서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얘가 이어진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those stories 이렇게 반복어휘죠. 메모를 쳐야겠네요. those 지시어 반복어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stories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그랬다. 대조적으로 현대 many present stories 그거는 어떻다? 갈등이 그 이야기의 갈등이 오직 부분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고도 그냥 답이 1번이라는 거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39번. 자, 통일성입니다. 아까 통일성, 일관성 유형이 논리적 사고력의 세 번째로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유형이고, 일관성에 해당하는 문제를 4문제를 했고요. 지금은 통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일성. 이 문제 유형은 뭐냐면 여기 있는 불필요한 문장. 글의 흐름으로 보아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하는 유형이 바로 통일성입니다. 얘는 탭스에도 나오죠. 네, 탭스에도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수능 문제가 아마 10문제로도 반드시 나올 그런 유형 중에 아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성. 빈칸추론에서 나왔지만 통일성이란 단락의 모든 문장들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그럼 이 문제는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그럼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를 알아야만 이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왜? 통일성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얘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고 문장이 두 개라면 두 번째 문장까지도 중요한 문장. 따로는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 2, 3, 4, 5번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다른 걸 고르면 되고요. 그래서 주제와 이 첫 번째 문장과 1번에서 5번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통일성이 어긋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흐름과 관계없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2006년에 81%의 설문조사를 받은 미국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대요. 온라인 컨슈머 레이팅, 온라인 소비자들의 평가와 리뷰, 후기죠.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어떨 때? 구매를 계획할 때.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쇼핑하는 사람들의 뭐죠? 온라인 고객의 평가와 후기가 어떻다? 중요하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또 온라인 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멘트는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력하진 않아요. 직접적인 상호 개인적인 교환, 그죠? 서로 직접 말을 듣고 아는 사람 통해서 보다 강하지 않지만 여기 또 나오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역시 누구에게? 비즈니스 기업에게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이 당연히 중요하죠. 고객들이 이런 후기와 평가가 중요하다. 그럼 이 글은 온라인상에 고객들의 평가와 후기가 중요하다는 글이고 이거가 아닌 걸 고르면 돼요. 다 읽어도 됩니다. 자,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존합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됐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의존합니다. 그것들에 넘어갑니다. 3번. 이 개인들은 종종 와이드 리칭 소셜 네트워크 이어지죠? 넘어갑니다. 4번.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젊은이들이 스탑 웨이스팅. 이상하죠 벌써?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자, 주어진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자,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평가와 후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닌 것만 고르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꼼꼼 안 읽어도 그냥 흐름이라 그랬으니까, 즉 통일성이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온라인 레커멘데이션 추천을 의존한다. 또 젊은들이 크게 의존해 그것들에 의존한다. 계속 첫 번째 문장, 즉 기준회화와 통일성을 갖고 있죠. 또 이 개인들은 종종 폭넓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의존한다. 4번, 젊은이들이 소비를 멈춘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통일성에 관한 문제, 불필요한 문장 제거는 뭐 1번 다음에 2번 이어지고 2번 다음에 3번 이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탭스 같은 종종 있는데, 거의 우리가 보는 수능의 90%, 99%는 첫 번째 문장 내지 두 번째 문장, 즉 번호가 시작되는 거에 앞에 있는 문장들이 기준이고 그 기준과 1번에서 5번을 비교한다. 비교해서 그것 기준과 다른 것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40번입니다. 자, 문단 요약이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린 메인 아이디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추론. 세 번째가 문단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단 요약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그래서 단락을 주고 이 단락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A, B 알맞은 게 뭐냐. 당연히 A, B에 들어갈 말은 글의 타픽이거나 혹은 의견에 해당하는 어떤 타픽을 주고 의견에 해당하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푸느냐. 예를 먼저 봅니다. 스텝 1. 자, 그래서 먼저 요약문을 봅니다. 왜? 주제문이니까.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본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요약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를 가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과연 내용이 뭔지를 자, 정리하시면 되고 요약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해볼까요? 자, crows are more 삐리리. 자, 이거는 타픽을 줬네요. 까마귀들. 자, 까마귀들이란 얘기고 자, crow가 더 삐리리하다. 뭐보다? chickens, 닭들보다. 뭐 때문에? 까마귀들은 더 긴 기간의 삐리를 갖는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자, 까마귀들이 더 어떤지, 닭들보다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게 원인이 뭐냐면, 더 긴 기간의 삐리리 때문이다. 자, A 보시면, 더 똑똑하다, 수동적이다. 3번 같은 경우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까마귀들이 더 지능이 있는지, 수동적인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또 더 긴 디펜스, 의존인 건지, 또 경제인 건지. 이것만 봐도 벌써 이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그죠? 아무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rows are remarkably clever 나왔죠? 자, 그래서 clever란 말을 너무 고맙게 줬습니다, 그죠? intelligent 이렇게
사실 이건 봐도, 그죠? 답이 1번이 끝났죠, 그죠, 벌써? 자, 아무튼, 그래서 영리하다라는 거 알고 있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영리한데, 여기도 영리한 게 있으니까, 디펜던시 때문인지, 컴피티션, 경쟁력 때문인지 보겠습니다. 경쟁 때문에 그런지. 자, 그 까마귀들은 할 수 있어요. 많이 훨씬 더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와 비교해서 다른 새들, 예를 들면 닭들과 같은. 부화한 이후에 닭들은 pack busily, 바쁘게 모이를 쪼아요. 포대에 온 자기 자신의 먹이를 위해 훨씬 더 빨리 까마귀들보다. 까마귀들은 rely on the parent,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까마귀들은 어떻다? 부모들에게 더 의존한다. 먹이를 가져다주는 둥지에서 먹이를 가져다주는 부모에게 더 의존한다. 그래서 dependency, 동의어 아까 뭐 했었죠? 여기 rely on, depend라는 동의어가 보이죠. 아까 일관성뿐만이 아니라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는 수험생에게 절대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 유형에서, 모든 시험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장문독해에 왔습니다. 자, 장문독해는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보면 시험장에서 장문독해를 먼저 푸는 아주 어리석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고요. 장문독해는 그 논리적 사고력의 5가지를 섞어서 묶어놓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단락이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도 구조가 다 다르고 한데, 아무튼 그 앞에 나왔던 모든 논리적 사고력 5가지, 메인 아이디어, 또 추론, 통일성, 일관성, 그 다음에 정보의 파악, 어휘어법, 이 5가지를 종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단락이 2개죠. 단락이 2개고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면 제목을 물어봤고 빈칸 추론을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2개가 다 메인 아이디어 유형이죠. 주제 제목 요지도 메인 아이디어 유형이고 빈칸 추론도 메인 아이디어 유형이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조금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골고루 배치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 자체가 지금 보시면 단락이 2개입니다. 볼까요? 단락이 2개면 어느 단락이 중요하냐면 무조건 2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서론 본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 본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2번째 문장으로 단락으로 바로 갑니다. 자, 볼까요? Just having a good brain. 자, 단지 좋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충분하지 않다. Not always. 부분부정이죠. 자, to be a great scientist. 자, 훌륭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you need to be able to.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hundred,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보았던 문제. 그리고 have been unable, 할 수 없었던 해결하는 걸. 그리고 ask question, 질문을 해야 돼요.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자, 아까 했었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를 고르는 메인 아이디어 이용해서 단락의 앞에 쪽에 문장이 길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끝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대한 과학자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봤던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게 필요하다 했으니까 제목으로 알맞은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나있죠?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 끝났습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에 대한 글이죠. 이 글은 무조건. 그래서 What does it take to be a good, great scientist? 여기 단락을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죠.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라는 글이니까 이 글의 제목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에 대한 글입니다. 자, 또 문제가 뭐냐면, 자, 빈칸에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도 했던 거죠. 빈칸 추론. 자, 그럼 여기도 역시 여긴 전혀 없어도 푸는 문제인데 보면, 자, 그들은 삐리리 했다. 뭐 아까 나온 과학자들이겠죠. 위대한 과학자들은 지능과 위드, 호기심을 삐리리 했다. That said, 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리고 말했죠. I want to know the answer. 답을 알고 싶어. 이것에 대한 라고 말하면서, 자, 지능과 호기심을 뭐 했는지, 자, 선택지 보시면, 자, 커프 연결했다, replace 교체했다, confuse 혼란스럽게 했다, mean 최소화했다, compared 비유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자, 빈칸이 끝쪽에 있는데 뒤에 한 문장이 더 있다. 그럼 이거 보면 됩니다. 아까도 했었죠. 빈칸 추론에서 끝에서 2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다. 마지막 문장을 봐라.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Have to coming up with the right question. 자,
come up이든 어떤 걸 생각해내다, 떠오르다. The right question, 올바른 질문들을 생각해낸 후에 그들은 발견하죠. 방법들을 answering those questions,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내요. 끝났죠? 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과 호기심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야죠. 커플, 짝짓기라는 거죠. 그래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좀 있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뒤 하나도 안 보고도, 그리고 밑에도 1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종합 문제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주제, 제목, 요지를 고르는데 단락의 앞쪽에 4줄 이상의 긴 문장이 있다.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다 골랐고, 빈칸 추론이다. 끝에 두 번째 있구나. 그럼 끝에 문장을 읽어봐야겠구나 해서 답을 골랐고, 그래서 여기는 전혀 읽을 필요도 없이 단락에 2개가 있는 문장, 장문 독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43번부터 45번 마지막 장문 독해입니다. 자, 마지막 장문 독해를 보시면 항상 먼저 이제 문제를 확인해, 장문 독해는 문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43번에 뭐가 있냐면 단락 순서가 있었습니다. 단락 순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44번은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뭐냐, 지시어 추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내용 일치 문제가, 그쵸? 내용 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합 문제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종합 문제죠. 자, 단락의 순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어디 유형? 논리적 사고력 중에 일관성에 관한 문제고요. 지시어 추론은 논리적 사고력 중에 추론에 관한 문제고요. 내용 일치는 뭐에 관한 문제? 정보의 파악에 관한 유형의 문제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 훈련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장문 독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당연히 이렇게 꼭 풀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43번부터 단락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단락 순서는 기억을 하셔야 4개가 이제 나옵니다. 자, 4년 전부터 벌써 5년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단락 4개가 나오고, 첫 단락은 픽스를 시키고, 자, A를 고정시켜주고, B, C, D의 순서를 정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푸냐면, 먼저 얘는 서론, 본론, 결론 3개가 아니라 4개이기 때문에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이제 발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되는데, 먼저 A는 읽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읽어야겠죠? 뭐에 대한 얘기인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단락 순서 정하기 위해서 B, C, D를 다 읽는 게 아니고, B, C, D의 첫 번째 문장만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자, A의 끝에 문장과 이어지는 걸 찾습니다. 옛날 수능 유형 중에, 독해 유형 중에 앞뒤 문단 추론이라는 유형이 있었는데, 단락의 앞에 내용을 알맞은 것, 또 뒤에 올 내용을 알맞은 것,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걸 적용해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A 단락을 다 읽었고, 끝쪽을 보고, 자, 보고, B, C, D의 첫 번째 문제가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찾는 거죠. 보시면, 볼까요? 자, 여러분 다 읽어야 됩니다. 자, two white girls, 2명의 백인 소녀들이 about her age, 그녀 나이 또래, sat among a lot of dolls, 많은 인형들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문제 읽었습니다. B의 첫 문장 볼까요? feeling shameful. 자, 부끄럽게 느끼면서 메리는 은영을 돌려줬어요. 안 이어집니다. 자, C 볼까요? Hello Mary, do you want to come in? 들어올래? 그랬습니다. One of them called out. 그들 중에 한 명이 소리쳤죠. 여기 보이죠? 그들 중에 한 명. 앞에 있었던 어디? two white girls가 되겠죠. 2명의 백인 소녀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소리를 쳐서 부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A 다음에 자, 첫 번째 이제 이어질 건 뭐냐면 여기 C죠. 자, C를 갑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 C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럼 또 다 읽는 게 아니라 C의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그럼 A, B와 D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C의 마지막 문장만 보면 바로 또 B가 올지 D가 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put that down, 내려놔. 그녀가 소리쳤다. 뭐라고? 뒤에 볼까요? 마지막 문장. You don't know, 너 모르잖아. How to read, 읽을 줄 모르잖아. 라고 그랬어요. 자, B의 앞문장을 볼까요? feeling shame, 부끄럽게 느끼면서 메리는 인형을 돌려줬죠. 이거죠. 그래서 읽을 줄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됐죠? 자, 우린 수험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빨리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의 제작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지 이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답이 CBD, 예, 2번을 먼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얘를 푸는 거죠. 이 순서 읽으면서 밑줄이 있는, 자, 그래서 A에 있는 while her mother, 그녀, 여기 나온 이 소녀 말하는 거겠죠? 어디겠어요? 9살 되는 딸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갑니다. C에 가서 문제에 ABCD 있다고 그래서 ABCD 순서를 읽는 게 아니라 이 단락의 순서대로 읽으면서 찾는 거죠. 단락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C에 가서 D 보죠. 그녀는 picked it up, 그것을 경외감을 느끼면서 집어들었다. 그 어린 소녀예요. 그 다음에 B에 가서 그녀의 엄마가 그 어린아이, 어디 B가 아니죠. 여기 그녀를 결정해서 배우기로, 읽는 거 아까 모르는 거 창피함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읽는 걸 배워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D를 가서, D가 끝이니까 그녀는 would open a new school, 그 어린 소녀가 학교를 여는 건 아니겠죠. 이 여자가 도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은 흑인 여성인 엠마 윌슨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서 답이 2번이 다른 게 되겠구나라고 두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그래서 다시 A, C, B, D를 읽으면서 여기 또 이제 똑같이 우리 했던 정보의 파악 내용일치처럼 밑줄칩니다. 어머니를 따라 벤 윌슨의 집. 그 다음에 많은 인형이 있었고 백인 소녀 2명.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첫 번째 문제에 있었고 아버지가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에게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얘기. 책을 내어라는 고함 소리. 너 못 읽잖아 하고 그 얘기 들었죠. 이것도 사실은 벌써 풀 수 있는 거죠. 엠마 윌슨이 아까 나왔던 학교에 가면서 부모님 반대하지 않았겠죠. 답이 일치하지 않는 건 5번. 이렇게 우리가 다 읽고 하지 않아도 단락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이제 주인공을 파악하고 첫 번째 단락에서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또 장문도의 안에 있는 내용일치도 마찬가지 똑같이 선택지에서 핵심어가 될 명사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본문에 가서 한 문장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독치기 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했는데, 내용을 좀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2번, 3번이건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해설 강의했던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